우리 오늘 이렇게 연합집회 시작했는데 깃발이 무수히 많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단체장님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이 가장 많이 왔는 우리 고등학교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김일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김일두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고교 우리 회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뭉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단상에는 오늘 안 올라오실 건데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무대에 올라오는 앞으로 청년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전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근 구국 동지의 백길남 회장님, 예, 회장님, 예, 일어서시고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또 회원분들이 깃발 많이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서경석 집행위원장님,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이계성 대표님,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소개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은행 앞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 목요일 날 열심히 싸우고 경찰들하고 싸웠는데 그게 호주에서 온 국영방송인가 9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은행에서 싸우고 있는 그 청년들을 무대에 모시고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상진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주 국영방송 9시 뉴스에서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에서 5주째 지금 계속 우리은행에서 인공기 달력을 제작해서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소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왔었는데 이게 지난번 서울역에서 인공기 태우는 것을 북한에서 이 떡밥을 물어가지고 북한에서 인공기를 태우면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인공기를 지금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에 가서 지금 다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 내내 태우고 다닐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 태워버릴까요? 그런데 저 지금 경찰들이 이 기동대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적국의 국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국의 깃발을 못 태우게 하는 이 경찰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촛불 집회에서 횃불 들고 다닌 거 보셨죠? 이 경찰들의 법치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는 무한으로 확장시키고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신좌파 독재가 시작이 됐고 그 행사를 이 힘없는 경찰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한테 끝까지 저항을 할 것이고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제일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작년 2016년 12월 24일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러 갔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 집단들은
공산 집단들이구나 하고 깨우치며 반성하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이고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진실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진실이다고 지금도 전라도 호남에서 태극기를 들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이 평창올림픽입니까? 평양올림픽입니까? 평양올림픽이요.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 올림픽입니까? 북한올림픽입니까? 북한올림픽이요. 저는 북한올림픽이라고 단정 짓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일으키며 이 나라를 지키며 건설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영웅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종북 좌빨 그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도 저 세월호 앞에 지금도 저 노란 텐트 앞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은 자유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은 지금도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배고픔을 몰라요. 청년들은 가난함을 모릅니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기도 겪어보셨고 가난함도 겪어보셨고 전쟁도 겪어봤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이런 배고픔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가난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 종북 주사파들 정교조 세뇌 교육을 받고 그게 참교육이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알고 지금도 저 세월호 노란 텐트 앞에 무릎 꿇고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유진영 총연합집회가 똘똘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위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왜 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가? 청년 여러분들은 똑똑히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바라봐 주실 것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거짓 역사 그리고 공산당 역사를 말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 앞잡이 주미에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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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켰던 그 대한민국을 수호합시다. 고맙습니다. 공영노조 위원장 청년 성창경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성창경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성창경입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오신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단 한 주도 쉬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지킴이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다투어서 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가,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체제로 가는 위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는 언론이 가장 먼저 앞장섰고 언론이 가장 먼저 외쳤고 그래서 언론의 탄압, 언론의 탄핵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군복을 입고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한국 전쟁보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청와대가 주사파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복장을 하고 같은 모양을 한 사람들이 말갛게 물들어서 이 나라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주사파의 위험이요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을 기억하시지요? 2016년 10월 24일 어느 날 갑자기 JTBC에서 태블릿 PC라고 해서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언론이 특히 방송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고영태, 차은택을 공격하더니 이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미래를 했네, 구슬을 했네, 수술을 받았네, 비아그라를 먹었네, 온갖 살아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지 못할 거의 털에 가까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참된 언론이고 바른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론의 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는 보도하지 않고 촛불들이 모일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선진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진국들 부러워하는 시위라고 했고 모든 국민들이 질서 있게 아름다운 운동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모이는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는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언론에 난을 일으켰고 대통령을 바꿨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의 앞잡이가 돼서 대한민국을 적파로 만드는 데 앞잡이가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론노조 주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언론노조의 132개 사이에 대한민국 언론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외에는 한국노총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민주노총 안에 132개 언론사가 있는데 방송 3사를 포함해서 한 3천여 명이 여기에 가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오로지 하나인 단 하나 카르텔입니다. 이 사람들의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기금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의 강령과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철폐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이, 언론노조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목표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 표시 안 나고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청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회사원들 일어나십시오. 공무원들 일어나십시오. 저기 있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공산체제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테이크아웃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진 구두를 신고 몸을 낮춰서 어린아이를 껴안고 영화를 보면서 질질 울고 그런 장면들만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최소 최저임금제, 원자력 발전소 폐기, 비정규직 문제 등등 대한민국의 정체를 바꾸는 정책들을 하나 둘씩 고쳐갔지만 언론들은 여기에 비판하지 않았고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문재인을 앞장세우고 문재인을 지켜세우고 문재인의 홍보에 나설 때 대한민국은 착착착착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제 헌법만 바꾸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읍시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킨 이 나라. MBC 사장이 언론노조 출신 최성호 씨가 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자주 봤던 배현진, 김세희 앵커 등등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한직에 유력돼서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곳에서 지금 인사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를 조작하고 또 기사 내용을 친북, 친문재인, 친노조, 반보수 프레임으로 짜서 대한민국을 흐트리고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는 또 어떠 합니까? 이사와 사장을 내보러 난 뒤에 이제 KBS 기자와 PD들의 80-90% 이상이 언론노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이 기존에 있는 간부들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적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도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하겠다고 합니다. 절제를 받지 않고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사에서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아봅시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킨다고 합니까?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납시다. 지킵시다.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얼마 전에 현송오리가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점검을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현송오리가 내려올 때 KTX를 전세를 탔고 강원도에 있는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3개층을 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밥은 한 끼에 1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현송오리가 불편히 하시니까 기자 보고 질문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온 새 모녀는 서울 구경에 왔다가 명동 부근에서 하루 15,000원짜리 하는 영암방에서 방화로 불타 죽었습니다. 자국민은 15,000원 방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는데 북한의 현송우리가 뭐라고 호텔을 독수리에 빌려주고 KTX를 빌려주고 그렇게 직사당해집을 합니까? 현송우리가 대통령입니까? 김정은의 첩 아닙니까? 저 현송우리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저 체제를 지켜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식당에서 한 그릇 밥을 먹는다고 기자들 도를 시켜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평창에 가 있는 우리 일꾼들, 자원봉사자들은 빵 2조각, 장조림 하나, 야채 하나 섞여 있는 허름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거지의 밥이라고, 교도소 밥이라고 조롱을 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자원봉사자 2,000여 명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먹은 황제 도시락을 아십니까? 특급 호텔에서 주문한 99,000원 이상 하는 밥을 그들은 버젓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그들이 먹었던 구내식당 도시락은 쇼였습니까? 제발 쇼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북한에 한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맙시다. 젊은이 여러분, 제발 나오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고 우리 선배들이 조상이 지킨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아니 우리 내부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정주부 여러분도 나오십시오. 어른들도 나오십시오. 여성 여러분들도 나오십시오. 직장인 여러분들도 나오십시오. 군인 여러분들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경찰 여러분들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킵시다. 지킵시다. 대한민국은 만세! 대한민국은 만세! 대한민국은 만세! 감사합니다. 힘차게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이룬. 사실 매주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배 동님께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배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 문재인 세력은 이 정권이 잡기 위해서 숱한 악랄한 짓을 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평창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왜 일을 하며 왜 생활을 합니까? 바로 우리 태극기 아래서 열심히 살아오고 살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세력은 한반도기라는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깃발을 세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매일 우리 여기 아까 보셨을 겁니다. 김상진 동지님 왜 수요일마다 왜 목요일마다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험한 꼴을 봐야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들 계속 우리 주위에 서서 도열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우리가 경찰들에게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이 대한민국을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탈북자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김일성은 1959년에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전쟁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 체제를 이용해서 반파쇼즘 운동을 해서 저들을 몰락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청와대에, 저 문재인 세력들이, 저 임종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파쇼즘 운동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이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호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된 우리로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청년이 짧고 힘있게 연설 잘했습니다. 나이로운 청년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바로 이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스스로 지칭할 때 보수라는 이야기를 계속 썼었고, 이제 반자유 세력, 반민주 세력을 지칭할 때 진보라는 멋진 말을 계속 써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몇 가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고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와 선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로 행동하며 해양 세력보다는 대륙 세력,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쪽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거래보다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들
이 본질을 알게 된다면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언론이다 아니면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보수와 진보를 그렇게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연을 갔을 때도 학생들이 진보라는 말에 더 멋지다고 생각하고 진보라는 말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은 당연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더 나아가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의 본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몇 년의 세월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그 보수라는 의미의 그 단어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에 들어있는, 보수주의는 무조건 이걸 지키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나아가고 발전하자라는 좋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하면 무조건 사전적 의미에 지킨다라는 말만 떠오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수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좋지 않은 의미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수에는 좋은 뜻도 있고 에드먼드 버크가 뭐 이런 말을 했고 보수주의에 좋은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거를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1000년을 그거를 떠들고 다녀봤자 대한민국 국민의 1%라도 그걸 알아들었으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낱말, 이 단어를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보라는 말은 더욱더 틀렸습니다. 진보라는 말, 진보, 나아간다라는 기준이 어디 쪽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냐? 마크시즘에서 말하는 마크시즘에서 말하는 계급 유물론에 나오는 그 방향으로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 사회나 인민민주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진보라는 말을 쓰고 저 사람들을 진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사기극이 진보랑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저들을 진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저쪽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진보라니까 좋아할 것이고, 언론도 뭐 다 맛이 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칭하는 이름이 똑바로 돼 있는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를 보수 이야기하면서 어딜 가서 청년들을 찾고, 어떻게 청년들이 진보적인 것과 진취적인 것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오기를 어떻게 바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수도 좋은 말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 작은 것만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좋은 가치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칭하는 좋은 말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2007년부터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많은 교수님들이나 뭐 여기서도 다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게 그냥 허공에 그렇게 이렇게 합시다 말만 떠들고 실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아직도 보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이것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왜 우리가 보수라는 말로 쓰여야 하느냐, 이렇게 뭐 항의운동도 하고 진짜 실행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부 우리 쪽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당에서도 이제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진 않고 보수 우파라고까지는 말하게 됐고, 또 대선 때 보면은
저쪽 사람들을 진보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뭐 좌익이다 좌파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진전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뭐 여기까지 절충하고 타협하는 건 괜찮겠다 싶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것 같고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을 것 같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수 우파라고 말하면 자동적으로 저쪽은 또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보수라는 말을 폐기를 해버려야 되고 학술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건 있으니까 거기서만 한정적으로 쓰되 우리 세력이나 진영이나 정치적인 스탠스를 얘기할 때는 보수라는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그것은 자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것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으면 이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정명운동 우리의 이름부터 똑바로 찾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들은 반자유 세력이고 반민주 세력이고 반공화 세력이고 반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 세력이고 공화 세력이고 법치 세력이고 민주 세력입니다.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자유 세력이고 저들이 민주 세력이라고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 민주, 공화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헌법과 법치주의 안에서 이것을 잘 살려나가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자유를 이용해서 방종을 이야기하고 법치를 이용하면서 독재를 이야기하고 독재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인민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민주고 우리가 자유라서 자유가 민주를 이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것도 틀렸고 셋 다 우리 거 저들은 셋 다 잘못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유세력, 민주세력, 공화세력 저들은 반민주, 반자유, 반국가, 반법치 세력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게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좌익이랑 우익이라는 말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끼리는 반자유, 반법치, 반민주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공화의 균형과 조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라는 말은 완전히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